샬롬, 살아있는 갈대 2권 19번째. 그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해요. 양이 말했다. 그녀가 빠르게 대답했다. 그래요? 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죠. 하지만 그건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죠. 이름 모를 사람들에게서요. 앞으로도 그들을 알게 될 일은 없을 거고요. 뜨거운 수프가 담긴 작은 은그릇이 그들 앞에 하나씩 놓여 있었다. 양은 마리코의 그릇을 들어 은잔에다 따르고 나서 자기 그릇을 들어 자기 잔에 따랐다. 미워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가 말했다. 그녀가 이 일을 달았다. 미움을 받기도 했는걸요. 북경에 있을 땐데 극장에 가득 찬 사람들이 벼랑간 저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내 뒤에 대고 하나같이 일본 여인이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저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달아날 수밖에 없었지요. 당신은 제 몸 안에 일본인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게 싫지 않으세요? 당신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싫지 않아요. 당신 안에 있는 모든 걸 사랑합니다. 그가 진지하게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의 시간이 흘렀다. 빛나는 침묵의 순간 썩 내키진 않았지만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수프 따뜻할 때 드세요. 미안한 얘기지만 오늘 밤 여기 온 이유가 따로 있어요. 당신과 관계된 약속을 했어요. 당신이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이 말에 마리코가 그 섬세한 눈썹을 지켜 올렸다. 그가 말을 이었다. 다음 주 미국에 갈 때 편지를 좀 전해주셨으면 해요. 예? 2가지입니다. 우리 할아버님께 미국인 친구가 몇 사람 있어요. 우리가 아는 선교사들도 친지와 친구들이 있고요. 우리 망명 정부가 거기 있어요. 당신이 그분들께 편지를 전해주었으면 합니다. 제가요? 마리코는 여전히 그 섬세한 눈썹을 지켜 올린 채 두 손으로 은그릇을 감싸지고 손을 덮이고 있었다. 그녀의 두 눈이 크기며 모양이며 깊이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어찌나 고혹스럽던지 그는 숨이 막혀 그만 질식해 버릴 것 같았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발 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아요. 그녀는 갑자기 해맑은 웃음을 터뜨리더니 표정을 바꾸었다. 아, 그녀의 얼굴. 너무나 섬세하고 너무나 표정이 풍부하고 생기 발랄한 저 얼굴. 그는 외면을 하고 말을 계속했다. 편지를 전하는 목적은 미국인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여기 국내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려는 것이고 또 미국인들에게도 그때를 대비하게 하려는 겁니다. 그녀가 잔을 내려놓았다. 미국인들요? 그들은 옵니다. 틀림없이. 그 편지로 해서 당신한테 어떤 화라도 미칠 것 같으면 다른 데 가 계십시오. 미국인이든 프랑스로 가서 전쟁이 승리로 끝나 우리가 조국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러면 나는 당신을 여왕처럼 맞이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 할아버님은 옛날에 한 왕비를 사랑해서 할머님께서 질투를 하셨더랬어요. 하지만 내게 나만의 왕비가 있다는 건 아무도 모르죠. 그는 여기까지 말하고 마리코를 쳐다보았다. 두 사람은 좁은 탁자 위로 몸을 굽혀 입을 맞추었다. 그녀가 전에 가르쳐준 식이었다. 어느 날 밤 오늘처럼 탁자를 사이에 두고 둘이 앉아있는데 그녀가 불쑥 이렇게 말했다. 그는 멀뚱하니 그녀를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러면서 그녀가 양의 손을 잡아다 입을 맞추었다. 하지만 당신 그가 물었다. 그녀가 속삭이며 물론 서양 영화에서 보긴 했지만 그저 이상한 서양 풍습 정도로 생각하고 말았었다. 그런데도 마리코의 말이 있자 양은 그녀의 몸을 앞으로 그러고 다시 물러앉았다. 좋아요. 점이요. 그가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정말로 점이요. 이런 느낌. 좋다는 생각은 안 들고요. 그녀가 개고 들었다. 잘 모르겠어요. 그는 좀 당황했지만 솔직히 말했다. 다시 한번 해봐요. 그녀의 잔잔한 목소리에 이끌려 그는 다시 해보았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아주 좋아요.
마리코는 그의 말에 큰 소리로 웃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그때 일의 화제에 오를 때마다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하지만 그는 하룻밤에 오늘 밤은 임무가 끝날 때까지 하는 않을 생각이었다. 그는 마리코를 몸파는 여자처럼 다루고 싶지 않았다. 이제까지 그런 취급을 받아왔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묻지 않았다. 혹 그녀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알려고 들지 않았던 것이다. 과거의 일은 돌이킬 수가 없다. 그에게는 지금의 모습이 중요했고 그녀를 완전히 신뢰했다. 양은 그녀에게 아무런 불결함도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사샤를 끝까지 거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녀가 불쑥 말했다. 그는 순간적으로 불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녀의 말이 계속되길 기다렸다. 그녀가 닭고기를 집더니 은젓가락으로 연한 고깃점을 골라 그의 그릇에 놓아 주었다. 그가 말이 없자 마리코가 말을 계속했다. 당신 사촌에게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은 거칠어요. 당신과 달리. 그녀가 말을 중단했다. 그는 이제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두려움을 느끼며 입을 열었다. 당신 마음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소? 전 그 사람이 두려워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왜죠? 그녀는 머리를 저었다. 그 사람 내부에는 어떤 힘이 있어요? 당신을 지배하는? 그가 물었다. 그녀가 눈을 내려깐 채 닭고기를 한 조각 한 조각 우아하게 먹는 동안 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그녀가 은젓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솔직히 덜어놓았다. 그 사람의 존재를 강하게 느껴요. 그리고 두려워요. 사샤가 내 자신도요. 그는 마리코의 애원하는 듯한 눈길을 침울하게 받았다. 아직 내 임무 이야기를 마치지 못했어요. 샤샤 이야기를 할까요? 내 임무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전혀 내키지 않았지만 그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편지를 몇 통 가져가서 몇 사람에게 전해주면 됩니다. 이름과 주소는 나중에 알려드리겠어요. 그 편지는 다른 사람 누구한테도 맡기지 말고 당신이 직접 그분들 손에 전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미국인인가요? 조선인인가요? 대다수는 조선인이겠지만 미국인도 몇 사람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춘 정보가 있다는 것과 미군이 진주했을 때 그 사람들 손에서 우리나라를 인수할 사람은 우리지 일제가 아니라는 것을 워싱턴의 요인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녀는 양이 말을 마칠 때까지 교태든 우아한 몸짓이든 산만한 몸놀림은 일절 아는 채 기구려 듣고 있었다. 제가 이런 걸 전부 알아야 하나요? 그녀가 물었다. 모르는 게 좋겠어요. 저로서는 모르고 있는 게 더 안전해요.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편지만 전하는 걸로 해주세요. 그는 이제 진실에 직면해야 했다. 그는 지금 마리코의 생명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그가 부탁한 일에 대해 추호라도 의심을 받는 날엔 그녀는 체포될 수도 있고 무대에 오를 때나 극장을 떠날 때 혹은 그녀의 집 정원에 있을 때 아니면 어느 나라 어느 도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총을 맞을 수도 있었다. 물론 후자의 가능성이 더 컸다. 그들은 그런 죽음에 익숙했다. 알려지지 않은 암살,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살인사건은 재판이란 것이 무의미함을 의미했다. 더구나 많은 남자들이 사랑한 아름다운 여인이 살해당하는 것이야 지극히 흔한 일이 아니던가. 그가 큰 소리로 투덜거렸다. 이런 기막힌 선택의 기로에 처한 남자가 또 있었던가. 사랑이냐 조국이냐. 그녀는 미소를 짓고는 금방 한 여인으로 돌아가 깍지 낀 손을 턱에 괜 채 부드럽게 말했다. 아세요? 당신이 고민하는 거 처음 봐요. 정말 괴로워하시는군요. 나를 위해서 당신이 날 사랑한다는 걸 알겠어요. 나는 무사할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아주 조심할 거거든요. 아주요. 살아서 무사히 당신께 돌아와야 하니까요. 운에 맡기진 않겠어요. 편지. 제가 가지고 갈게요. 전화기만 하고 내용은 알려고 하지 않겠어요. 묻지도 않고요.
편지가 접수된 사실만 확인하겠어요. 별로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내게는 미국인 친구가 많아요. 몇 사람은 이름도 있고 영향력도 있죠. 모두 나를 도와줄 거예요. 더 이상 말씀 마세요. 아무 말도. 떠나기 직전, 그러니까 앞으로 6밤을 새고 제 공연이 끝난 뒤 1시에 편지를 제게 주세요. 비행장엔 혼자 가겠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배웅하러 나오겠지만 당신은 오시면 안 돼요. 이제 그 이야기는 그만해요. 그녀가 곁눈으로 그를 보았다. 오늘 밤도 아직 때가 아니라면 그럼 이제 돌아가시는 게 좋겠어요. 그녀는 매일 밤 짐짓 냉담한 척, 그러나 온 마음으로 양을 유혹했지만 양은 그때마다 가버렸다. 언젠가는 머물 날이 있겠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고 그러니 오늘 밤도 아니었다. 그는 예지력이란 것을 믿었고 자신이 그 예지력을 갖고 있음을 알았지만 그것을 설명할 길은 없었다. 그는 언제가 먼 곳에, 그러나 여전히 자기 존재의 영역 안에 오랜 기억이라고 믿어지는 직관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알기보다는 느꼈다. 그는 무슨 목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건만 느낌을 통해 인도되었다. 오랜 옛날 아주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 집에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이 느낌을 거부하면 슬퍼지고 거기 순응하면 자기 자신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었다. 그는 그것을 선과 악으로 구분하지 않고 조화와 부조화로 구분했다. 지금 그의 강하고 정열적인 본능은 오늘 밤 이곳에 머물겠다고 말하고 싶어 했으나 그는 말하지 않았다. 진정 아직은 때가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자리에서 함께 일어섰다. 그는 마리코 곁으로 다가갔지만 어떻게 할지 좋을지 몰라 머뭇거렸다. 대신 그는 마리코의 손을 잡고서 따스하고 부드러운 손바닥에 그녀의 손에서는 그녀의 몸 전체에서 늘 풍기는 개화 향내가 났다. 좀채 사라지지 않는 향기를 제외하면 아름다운 구석이란 없는 작고 하얀 꽃이 개화였다. 그럼 미끄러지듯 대문을 벗어나 조용한 거리로 나섰다. 늦은 시간이어서 야경꾼이라도 만나면 신문을 받을 것이었다. 그럴 위험은 항상 있었다. 그가 정신을 가다듬고 왼쪽 모퉁이를 도는데 한 사내가 구름에 가려 어슴푸레한 달빛을 헤치고 그에게 걸어왔다. 사내는 야경꾼이 아니라 망토 비슷한 외투를 걸친 사샤였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양은 노려보고선 샤샤의 창백한 얼굴을 보았다. 무슨 일이지 샤샤? 그는 짐짓 태어난 척 평상시에 목소리를 내려고 애쓰면서 웅얼거렸다. 형을 따라왔어. 몇 시간을 기다렸지. 왜 대문을 두드리고 들어오지 않고. 샤샤가 여전히 웅얼거렸다. 형 때문이야. 형 때문에 그 여자가 날 못 오게 한 거야. 스시마 남작? 형이 무슨 남작이야? 형하고 그 여자가. 양이 그의 말을 막았다. 사샤. 네가 생각하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야. 우린 연인 사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럼 왜 한밤중에 그 여자랑 함께 있는 거지? 샤샤가 물었다. 양은 한참 동안 대답을 찾고 있었다. 그때 해야 할 말이 확연히 떠올랐다. 그는 샤샤의 발을 잡았다. 자, 함께 가자. 말이 없는 가운데 두 사람은 어둑한 거리를 걸었다. 음식 찌꺼기가 쉴 곳을 찾아 밤새도록 어슬렁대는 거지들 말고는 인적이 없었다. 그들은 수가 많았지만 두 청년이 좋은 옷을 입은 데다 힘이 세어 보였기 때문에 감히 수작을 부리진 못했다. 구걸은 불법이었으므로 그들이 길거리를 배회할 수 있는 건 밤 시간뿐이었다. 거지들은 그 시간이면 일본인 순사들은 자고 야경 도는 사람은 조선인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두 사람은 양의 방에 있는 병원까지 줄곧 걸었다. 벌써 여러 번 샤샤는 양의 방에서 자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었다. 그들은 사촌간이었지만 항상 가까운 것은 아니었다. 샤샤의 내면에는 색다른 특이한 어떤 것이 있었다. 그것이 북부 출신인 어머니 쪽 조상 탓인지 제멋대로 큰 성장 과정 탓인지 그도 아니면 가혹한
시베리아의 기후 탓인지 양은 알지 못했다. 그는 투기의 천재를 통해 사샤를 이해했지만 자신과 같은 부류로 이해한 건 아니었다. 앉아. 문을 닫고서 양이 말했다. 병원은 신식 건물이었고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는 그의 방에는 탁자 하나와 의자 둘 그리고 환자용 침대 2개가 있었다. 샤샤는 코트를 팽개쳤다. 다른 조선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이제 양복을 입었다. 그는 침대에 걸터 앉아 구두끈을 풀기 시작했다. 춤추는 여자와 밤을 지내다시피 해놓고 그냥 얘기만 했다면 누가 믿을 것 같아? 부르퉁한 목소리에 얼굴은 어두웠다. 그는 구두를 벗어 던지고는 침대에 벌렁 들어누웠다. 양이 조용히 말했다. 믿든 안 믿든 그건 사실이야. 그리고 나랑 이야기한 사람은 무용소일 뿐만 아니라 유명한 예술가이기도 해. 어쩌다 나와 친한 사이가 되었을 뿐이야. 사샤가 여전히 심사가 안 좋은 목소리로 고집을 부렸다. 무용수야. 그 여자가 무용회에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듣지 못했다면 형은 바보야. 하지만 내가 알기로 형은 바보가 아니지. 오늘 저녁 그 여자가 내게 뭐라 했는지 말해줄까? 그래,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어. 그 여자하고 나 말이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눈을 번뜩이며 양을 응시했다. 나는 매일 밤 무대로 통하는 문에서 그 여자를 기다리지. 어쩔 땐 함께 그 여자 집에 가기도 하고. 자신의 말이 어떤 효과를 냈는지 보려고 양의 표정을 살폈다. 양은 탁자 옆에 의자에 앉아 있었다. 양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 여자가 뭘 했는지 묻지 않는 거야? 샤샤가 목소리를 높였다. 듣고 싶지 않아. 그가 뭔가를 더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그녀는 샤샤가 두렵다고 했었다. 남자에 대한 여자의 두려움은 경애의 시작이고 경애는 사랑의 끝인지도 모른다. 그는 왜 샤샤에게 그리고 그녀에게까지도 화가 나지 않는지 의아했다. 그가 타고난 성품이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말이다. 상처를 받고도 결코 화가 나지 않았지만 그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처럼 격분을 느껴보고 싶기도 했다. 실은 지금도 샤샤에게 강하게 한 방 먹인 후 안고 뒹굴며 마리코는 너의 욕망이나 의심 같은 것 때문에 더러워질 여자가 아니라고 소리치는 자신을 상상하고 있었다. 네가 두렵대. 그는 불쑥 이렇게 말해놓고 자신도 깜짝 놀랐다. 그런 사실을 발설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낯선 알 수 없는 표정이 샤샤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미소를 지었다. 그 여자가 그래? 응. 그 정도면 됐어. 시작으론 말이야. 샤샤는 두 손을 머리 뒤에 받치고 다시 들어누웠다. 마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양은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훤히 알았다. 무자비한 욕망이 단단하고 단순한 덩어리가 한 가지 계획으로 형태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 두려워하는 여자는 강제로 소유할 수 있다고 샤샤는 생각하고 있었다. 애원은 이제 그만. 무대 문 앞에서의 기다림도 이제 그만. 그녀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거기 있으면 그녀가 집에 돌아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완력으로 집에 들어가는 거다. 이런 장면을 양은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사건처럼 생생하게 보고 있었다. 그는 내부에서 갑작스레 힘이 치솟는 걸 느꼈다. 드디어 화가 난 것인가? 남자들이 다른 남자를 때리려 들 때의 느낌이 이런 것일까? 그는 벌떡 일어났다. 주먹이 쥐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샤샤도 그를 상대하러 벌떡 일어섰다. 둘은 서로의 눈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중동은 치솟을 때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몸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그가 말했다. 그렇게는 안 될 거야, 샤샤. 마리코는 집안에 경호원을 두고 있으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걸.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습송나무 아래서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본 아이.
러시아의 차가운 고아원에서 자란 외로운 소년, 생계를 위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결코 만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하던 아버지를 찾은 젊은이, 아버지나 친구 혹은 연인의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내. 이런 동생을 때려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때리는 것만으로는 그를 바꾸어 놓지 못한다. 그는 이것을 마치 샤샤의 피부 속에 그의 혈관을 흐르는 피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분명히 느끼고서 자신도 이해할 도리가 없는 본능에 의해 샤샤에게 마리코가 지금 극히 위험한 일에 발을 들여 놓았다는 사실을 말해줘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늘 밤 내가 마리코 아리키를 만난 이유는 비밀이지만 너한테는 말해줘야겠다. 너는 조선인이고 안동 김씨야. 너는 다른 그 무엇이기 이전에 먼저 안동 김씨 가문의 조선인이란 말이야. 우리에게는 우국 지사들의 피가 흐르고 있어. 이러한 때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있을 수 없어. 우리 민족, 우리 조국을 생각해야 해. 할아버님은 평생 조국을 위해 일하셨어. 그분은 죽음의 위험에 처한 왕비를 구하셨고 끝까지 왕비를 지키지 못한 것을 내내 애석해 하고 계셔. 우리 아버님도 애국자셨기 때문에 돌아가셨고 어머니까지 고초를 겪고 돌아가신 거야. 네 아버님도 젊은 시절부터 망명 생활을 하셨고 이제 당신 생애에서 가장 위험한 일을 시작하려 하고 계셔. 우리는 김씨 집안 말이야. 승리가 선언되고 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걸고 있어. 우리는 그때에 대비하고 있어야 해. 우리 조선인들은 이제까지처럼 그렇게 갈라져서 서로 싸워서는 안 돼. 전에는 드러내놓고 싸우고 지금은 또 은밀하게 싸우고들 있잖아. 우리는 하나의 통일된 정부를 통해 패배한 1인들에게 우리 조국을 인수할 준비를 해야 해. 미국인들에게 우리가 준비를 갖추었음을 알려야 해. 내가 마리코에게 간 건 그 때문이었어. 마리코가 미국의 편지를 가져갈 거야. 사샤는 두 손을 늘어뜨리고 입을 조금 벌린 채 서서 듣고 있다가 물었다. 왜 미국이지? 미국인들이 우리를 위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양이 대답했다.